네, 2020년 550채 피셋 언어 논리 납책형 12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제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인 것 두 개씩 진술했는데 한 사람의 진술은 모두 참, 다른 한 사람 모두 거짓, 참 거짓. 그러면 FF 이렇게 있고 모순을 찾으면 단독범 수행이 아니라면 초숙, 같은 망 초숙, 단독범 수행이 아니고 같은 망에 수숙하지도 않는다. 이거 두 개가 모순이겠다. 단독범 아니고 단독범이고 요거는 반대관계. 그러면 또 다른 것은 요거 두 개는 좀 연관이 있어 보이고 단독범 소행이라면 이 사건 단독범 소행이라면 5층에 투숙하고 있다. 그는 2층에 묵고 있다. 얘네 둘도 반대관계다. 모순은 아니지만 둘 다 참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반대관계.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 가정을 했을 때 반대관계가 두 개 있는 모순으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참의 반대관계 거짓이고 반대관계니까 둘 다 거짓일 수 있어서 일단 놔두고 참 거짓이 두 명 다 거짓이 있으니까 을이 참만 말아내겠다.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하나는 꼭 참 하나는 F여야 되는데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니까 얘가 참이 아니겠다. 그럼 얘는 거짓, 얘는 참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빈 방은 없지만 다른 방에 빈 방이 있다. 이것도 맞고 거짓일 수 있는 건 이거는 모르겠고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면 병의 진술 둘 다 거짓이라면 갑의 진술 중 하나는 거짓이다. 맞고 그랬을 때 지금 병이 거짓인 가능성은 이제 이거밖에 없다는 거니까 답은 3번. 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제가 늘 이제 논리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 항상 그 기호화를 먼저 정확하게 하고 기호화 다음에는 실마리인 모순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순을 찾으려고 한다면 모순은 정확하게 A이면 B다와 A이고 not B이다 요 관계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딱 병 첫 번째 진술과 을의 두 번째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FT이거나 TF이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보면요. 여기를 제가 TT, TF, FF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지워볼게요. 을 두 번째와 병은 TF와 FT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이 진술에 대해서 반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관계는 을의 두 번째 진술이 F이면 더 이상 여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인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서 여기를 F로 만들고 그렇다면 갑은 거짓말, 병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참말만 말하는 애는 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갑의 두 번째 진술과 병의 두 번째 진술만 남게 되는데 두 문장은 보시면
병의 두 번째 진술이 참이 되면 빈 방이 없다기 때문에 2층 역시 빈 방이 없어서 둘 다 참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만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짓만 말하는 사람이 병이기 때문에 갑은 여기가 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과 병일, 을의 두 번째 진술과 병의 첫 번째 진술을 모순으로 하였을 때 TF로 가정한다면 이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을이 거짓을 말하고 병이 참을 말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3번 진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면 이라고 해서 병의 진술이 거짓인 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둘 다 거짓이라면 갑의 진술 중 하나는 거짓이다 해서 3번이 무조건 맞게 됩니다. 이 경우의 수, 첫 번째 경우의 수에 의하면 이 1, 2, 3, 4, 5번 중에 틀린 진술이 없게 돼요. 둘 다 거짓이라면 을의 진술 둘 다 거짓인 거 아니고요. 정건이 부정이고요. 갑의 진술 하나만 참이라면 정건 긍정. 이 사건의 범인은 단독범이 아니다. 단독범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진술도 맞게 돼요. 그래서 거짓인 진술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다른 진술을 지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번 진술은 더 이상 부정될 수가 없죠. 만약에 3번이 반드시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다 병의 진술이 병이 FF이고 갑의 진술이 하나는 거짓이 아닌 TT or FF가 되어야 이 3번 진술이 반드시 참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FF인 경우에는 무조건 갑이 TF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보기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한다면 초록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을의 두 번째 진술과 병의 첫 번째 진술은 진리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다른 것으로 볼 때 지금 반대관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인 경우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첫 번째 진술을 거짓 혹은 진실로 놓으면서 시작을 해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을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진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진술을 거짓으로 본다면 이 사건의 범인이 단독범이거나 같은 방에 투숙한다.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범인이 단독범일 경우를 생각해서 거짓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 진리값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범인이 단독범이기 때문에 단독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 제가 이거를 가정을 하면은 갑에서의 진리값도 얘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도 단독범의 소행인 걸 긍정한다 하더라도 이 후건에 대한 진리값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진리값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걸로 실마리 찾기는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면이라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을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건문을 거짓으로 가정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해당 조건문이 거짓이라는 걸 가정하자마자 if 이것이 F라고 한다면 단독범 소행이면서 5층에 투숙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의 진리값을 알게 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전건이 긍정되고 후건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독범이 소행이라고 하고 5층에 투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당연히 참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범이고 여기는 맞죠? 근데 단독범이고에서 2층에 묵고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다시 한번 가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2층인지 2층이 아닌지에 대해서 가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 아프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문제는 단독범의 소행이라면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이렇게 가볼게요. 진리값을 이렇게 부여한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여기가 일단 반대관계이기 때문에 반대관계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if 첫 번째 갑의 첫 번째 진술이 참이라고 한다면 을의 두 번째 진술이 반대관계이기 때문에 F가 되고 을의 첫 번째 진술 역시도 반대관계이기 때문에 F가 됩니다. 둘 다 F인 것이 나오게 되면 이것 둘 중에 하나는 T고 하나는 F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가 T라면 여기도 T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F, 여기가 T인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가정을 했죠. 첫 번째 진술이 참일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경우의 수를 하나를 도출해 놓고 나면은 두 번째 진술의 다른 경우의 수를 또 찾아가기보다는 일단 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보기들을 소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다시 2층에는 빈방이 없지만 다른 층엔 빈방이 있다는 맞고 갑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이건 아직까지 모르고 을의 진술이 둘 다 거짓이라면 여기가 긍정이 되는 거죠. 거짓이라면 이 사건은 단독범의 소행이다 라고 했는데 둘 다 거짓이라면 요 첫 번째 여기가 참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인 이 경우에 첫 번째 게 참이 되기 때문에 단독범이다 라는 이게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4번이 소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갑의 진술 중 하나만 참이라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반대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FF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F일 수 있습니다. 반대는 동시 거짓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F라고 한다면 여기가 참일 때 이건 이제 정해진 거죠. FF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참이 돼야 되고 이게 참이면 이것 갑의 두 번째 진술 역시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T, FF, TT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고 단독범의 소행이 이제 여기서 모순이 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2층에는 빈방이 없지만 다른 방에는 빈방이 있다라는 이게 T가 되면서 2번 진술이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의 진술 중 하나만 참이라면 이 사건의 범인은 단독범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을의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이기 때문에 전건이 긍정이고 후건이 부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범의 소행인 것이 맞습니다. 단독범이 아니다라는 진술은 여기서는 틀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5번도 지워지고요. 갑의 진술은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요거까지만 확인하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FT는 여기는 고정된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금 을이 F인 경우를 두 경우를 다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다음 여기 TF 한 번씩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을의 진술이 여기가 참일 때 여기가 참이라는 것은 반대관계인 갑의 첫 번째 진술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TF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가 T이기 때문에 여기는 T고 여기는 F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진술이 참인데 이 갑의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우의 수는 존재할 수 없고 그의 기인 즉슨 갑이 둘 다 거짓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본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FF인 경우 했고 TF인 경우 얘가 TF거나 TT인 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뉠 텐데 TF인 경우는 얘가 F가 있으니까 얘가 FF, TT밖에 될 수가 없죠. 이거 두 개 바뀔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TT인 경우에는 여기가 F이기 때문에 FT, FT, FF 이거 두 개가 나뉘는데 이거 둘 중에 얘는 안 되니까 경우의 수가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요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살짝 헤매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적어도 590제 피셋에서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것처럼 가장 힌트를 많이 주는 을의 두 번째 준수를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쫙 해결하고 나가면 갑이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이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답이 3번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해서 1번이라고 썼는데 3번이 도출된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렵지만 참거짓을 이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판단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